2026년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바로 우리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ESG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면 좋은 것 정도였다면 이제는 안 하면 큰일 나는 필수가 되거든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로드맵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2년 뒤 2026년에 ESG가 완전히 의무화되는데 여러분의 회사는 솔직히 준비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네 라고 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들한테 ESG가 뭐랄까 일종의 선택사항이나 권장사항이었잖아요. 하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좋지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비즈니스의 필수 요건,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변화의 시간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당장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이 넘는 대기업들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바로 2026년 1월에 딱 발표가 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가 또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ESG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규제 환경의 핵심들만 쏙쏙 꼽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772.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75%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숫자입니다. 네,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KETS라고 하죠. 여기에 포함된 탄소 다배출 기업들이 772개라는 뜻이고요. 이 기업들은 이제 규제의 정중앙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돈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이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에서는요. 예전처럼 공짜로 주어지던 탄소 배출 허용량, 즉 무상 할당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기업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큰 돈을 들여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설비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와야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재무적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압박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끝나는 얘기라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엮여있는 회사라면 지금 이 화면에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 조정제도, 흔히 탄소국경세라고 부르는 CBAM부터 시작해서요. 이제는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포장재 하나하나까지 다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ESG는 더 이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수출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면 숨이 턱 막히잖아요?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에서 정말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놨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해결책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갑자기 ESG 의무화다, 글로벌 규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같은 회사가 이걸 어떻게 다 해 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결코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실질적인 방법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위대한 여정은 첫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ESG 경영도 똑같습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우리 회사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진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구가 핵심입니다. ESG 경영의 시작.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우리 기업의 ESG 수준을 무료로 체크해보세요. IBK 기업원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동안 막연하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ESG 진단을 정말 누구나 아주 쉽고 간편하게 심지어 무료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보세요. 과정이 정말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냥 IBK 박스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회사의 ESG 현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전문가의 무료 원데이 컨설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ESG를 또 돈 나가는 일이네, 귀찮은 규지네 라고만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이제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ESG는 이제 실질적인 금융 혜택과 우리 회사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 기회의 핵심에 바로 이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영어로는 SLL이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회사가 ESG 목표를 세우고 그걸 잘 지키면 은행에서 어이구 착한 기업이네 하면서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착한 기업을 위한 아주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대표적인 두 가지 상품이 딱 비교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성공 지원 대출은 우리 회사 앞으로 ESG 잘해볼게요 하는 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이고요. 오른쪽의 지원 펀드는 우리는 원래 ESG 잘하고 있었어요 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입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상품을 잘 고르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한눈에 들어오죠. ESG 경영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성과에 따라서 대출 이자율을 최대 1.0%포인트나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 10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에 1,00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지원이 단순히 대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직접 와서 도와주는 원포인트 컨설팅부터 뭘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교육도 지원해주고요. 정부 사업 평가에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IBK 행복나눔재단을 통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 자녀 장학금이나 의료비, 어린이집까지 지원해줘요. 이건 뭐 기업과 직원을 모두 아우르는 정말 전방위적인 종합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6년부터 다가올 ESG 의무화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아요. 과연 이 ESG라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 회사에 그저 부담스럽고 피곤한 비용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일까요? 그 답은 바로 이 내용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